은퇴, 꿈꿨던 자유의 시작일까? 은퇴. 그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스쳐가나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고 오후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떠나는 모습.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교사로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며 은퇴하면 좀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꿈꿨죠. 월 300만 원 연금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알뜰하게 살면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근데 현실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연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지갑은 더 빨리 비워지네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은퇴 후 삶, 왜 이렇게 힘들까? 1. 연금 300만 원, 숫자에 숨겨진 진실. 월 300만 원. 얼핏 들으면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싶죠. 맞아요. 적어도 굶을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선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시작합시다. 집세나 관리비, 공과금, 식비만 해도 15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다 보면 남는 게 뭐냐고요? 거의 없어요. 통계로도 봐도 2023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연금 300만 원이면 딱 중간쯤인 셈인데 이걸로 여유로운 삶을 꿈꾸긴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퇴 후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튀어나와요. 갑자기 치과 치료받아야 한다거나 집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자식들 결혼 자금 조금 보태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저도 작년에 갑작스런 병원비 때문에 적금 깨야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게 바로 연금 300만 원의 함정이랄까?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여도 실제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이 은퇴 준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결국 은퇴 준비로 돌아가요. 우리 세대는 연금 있으면 되겠지 하며 대충 넘어간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교사 월급 받으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 냈고 퇴직금도 좀 나올 거라 믿었죠. 근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돈으론 부족하더라고요. 왜냐?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어디서 살 건지, 어떤 취미를 가질 건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거요. 이런 걸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연금만으론 감당이 안 돼요. 게다가 요즘은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10년 전 커피 한 잔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 넘는 곳도 많아요. 연금은 고정인데 물가는 계속 뛰니까 점점 더 쪼들리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으로 월 생활비의 7,080%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교사처럼 안정적이지만 큰 돈을 벌기 어려운 직업에선 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3. 사례 1 김 선생님, 연금으론 부족했던 꿈. 제 동료였던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62세 영어 교사셨어요. 연금으로 월 320만 원 정도 받으셨죠.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여는 게 꿈이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빴던 삶, 이제 좀 여유롭게 내 꿈 이루고 싶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퇴직금 일부랑 연금 모아서 제주도에 조그만 가게를 냈어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카페 운영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제주도도 비수기엔 손님이 뚝 끊겼어요. 연금으론 월세랑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2년 만에 가게 문 닫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퇴직금도 거의 날리고 지금은 연금에만 의지해서 서울 외곽 원룸에서 사신대요. 가끔 전화하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나와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 선생님 사례에서 배운 건 은퇴 후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 꿈이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연금만으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엔 한계가 많아요. 4. 사례 2박 부장님 건강이 무너지며 흔들린 은퇴. 다음은 제 이웃이었던 박 부장님 이야기예요. 박 부장님은 65세에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연금은 300만 원 정도, 거기에 퇴직금으로 아파트 한 채는 빚 없이 마련하셨죠. 겉보기엔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은퇴 아니야?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박 부장님은 은퇴 전엔 워낙 바빠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은퇴 후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셨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건강보험이 좀 커버해주긴 했지만 병원비에 요양비용까지 더해지니까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아파트까지 팔아서 병원비 충당하셨대요.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지내시는데 은퇴 전에 건강부터 챙겼어야 했어. 하시며 한숨 쉬시는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은퇴 준비에서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연금이 아무리 넉넉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정기적인 검진, 운동, 식단 관리 같은 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고요. 5. 사례 3 최 사장님, 가족의 발목 잡힌 연금. 마지막은 최 사장님 이야기예요. 최 사장님은 60세에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신 분으로 연금 28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최 사장님은 은퇴 후 아내와 세계 여행 다니는 게 꿈이셨죠. 근데 그 꿈은 시작도 못 해봤어요. 왜냐?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최 사장님 아들이 사업한다고 큰돈 빌려달라 해서 퇴직금 대부분을 줬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빚만 남았어요. 딸은 결혼하면서 집 장만 좀 도와달라 해서 연금 쪽에서 보태줬고요. 결국 최 사장님 부부는 연금으로 생활비 겨우 충당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셨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서 만나면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퍼줬나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최 사장님 사례에서 깨달은 건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내 노후가 무너질 정도로 퍼주다 보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6.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또 제 경험으로 배운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재정 계획 세우기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작은 투자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아요. 저는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독서 지도하는 파트타임 일 시작했는데 돈도 조금 벌고 보람도 느끼더라고요. 건강관리 정기검진은 필수예요. 작은 병이라도 초기에 잡아야 비용도 덜 들고 삶의 질도 유지돼요. 가족과의 경계 자식들 돕는 건 좋지만 내 노후를 희생할 정도론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고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돕는 게 중요해요. 작은 행복 찾기 비싼 취미나 여행 말고 동네 도서관 책 읽기, 친구들과 커피 한 잔 같은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의외로 이런 게 마음 채워주더라고요. 결론 은퇴 준비가 삶을 바꾼다. 월 300만 원 연금. 그 돈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준비 없인 그 돈도 그냥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김 선생님, 박 부장님, 최 사장님의 이야기도 결국 준비 부족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잘 준비한다면 연금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우리 삶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라도 작은 것부터 바꿔보려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나는 그래도 퇴직하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30년 가까이 대기업을 다닌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력도 사람들과의 인맥도 퇴직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무엇보다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
진짜 텅 빈 느낌이 옵니다. 이 돈으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오죠. 하지만 반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 18만 200만 원 정도로도 정말 천국 같은 은퇴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 부장 출신처럼 월 1,000만 원 넘게 벌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은 적게 쓰고 더 자유롭게 사는 은퇴자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제주로 떠난 61세 부장님의 반전 은퇴 라이프. 김 부장님은 서울 강남에 30년 넘게 살며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연봉은 1억이 넘었고 사무실에서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60세 퇴직 후 불과 1년 만에 말라가듯 우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할 일이 없으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짐을 싸고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제주 외곽 작은 마을에 월 25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얻고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시작했어요. 텃밭을 일구고 하루 한 끼는 직접 캔 나물이나 고구마, 고사리로 해결. 대신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서울에선 매달 500만 원 써도 허전했는데 여기선 180만 원으로도 매일이 감사해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가 말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답게 사는 자유. 2. 59세 간호사, 시골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 이막. 이 간호사님은 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59세가 되던 해 뇌졸중 초기 증세로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치열했고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 있었죠. 퇴직금으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었고 연금은 62세부터 지급. 그녀는 과감히 전남 순천 외곽에 작은 주택을 전세로 얻고 내려갔습니다. 월 생활비는 약 160만 원.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간단한 건강상담도 해주며 용돈도 벌어요. 가끔 지역센터에서 요가 강사도 하며 소소한 수입이 생겼죠. 서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과 진짜 대화가 돼요. 그게 돈 주고 못 사는 행복이에요. 그녀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은퇴 후 건강과 관계가 회복되면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3. 60세 공무원, 경북의 작은 행복을 선택하다. 정 씨는 세무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지만 서울에서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경북의 시골 마을로 귀촌을 결심했죠. 작은 땅에 컨테이너 집을 지어 살며 낡은 트럭으로 직접 장도 보고 산책도 다닙니다. 생활비는 200만 원 안팎. 하지만 이 부부는 매일 행복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김장을 함께하고 같이 산에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주말엔 손주들이 놀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퇴직 전엔 늘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온전히 우리 것이에요. 그게 은퇴 이후 진짜 복이죠. 그는 강조합니다. 은퇴 후엔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삶 기준을 세워야 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은퇴가 가능할까요? 1. 고정 지출을 과감히 줄이세요. 집을 줄이든 지방으로 옮기든 방법은 많습니다. 고정비만 줄여도 매달 10만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 몸과 마음을 위한 일을 남겨두세요. 돈이 목적이 아닌 활동이 있어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재능 기부, 취미 활동, 텃밭 가꾸기 등 의미 있는 일은 필수입니다. 3. 소비보단 관계와 자연에 집중하세요. 큰 도시의 소비형 문화는 노후의 독입니다. 반대로 시골이나 작은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꼭 서울이어야 하나요? 누구나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야 비로소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월 180만 원으로 사는 대기업 부장, 월 160만 원으로도 웃으며 사는 간호사, 그리고 월 200만 원으로 부부가 함께 행복한 공무원.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은 덜 벌어도 마음은 더 채워졌다. 혹시 지금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내가 꼭 지금처럼 살아야만 할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은 어쩌면 도시가 아닌 다른 삶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61세 대기업 부장, 퇴직 후 월 180만 원으로 제주에서 살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마이너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삶의 방식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에서 6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식은 여전히 돈 중심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집은 있어야죠. 최소 월 300은 있어야 산다더라.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소득보다 방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왜 어떻게 월 18만 2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천한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 요인. 1. 생활비보다 중요한 건 고정비 절감.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바로 지출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도시에서의 주거비, 교통비, 외식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서울에서 월 500만 원을 써도 팍팍한 삶이 되는 이유죠. 하지만 지방이나 시골로 옮기면 주거비는 13 이하, 식비는 자급자족으로 절감, 문화비는 자연에서 해결됩니다. 실제로 61세 김 부장님은 서울에서 월 500만 원을 쓰다가 제주 외곽 마을로 이주해 월 180만 원으로 삶의 질을 더 높였습니다. 텃밭과 자연, 공동체가 그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의견. 고정비를 줄이면 은퇴 자금이 부족해도 삶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무조건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보다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2. 이른 수입보다 존재감의 문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 즉 존재, 가치의 흔들림 때문입니다. 순천으로 이주한 59세 간호사님은 병원은 그만뒀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상담, 마을 요가 강사 등 작은 일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그 수입은 크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 의미 있는 활동이 없는 사람일수록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돈이 아닌 역할을 남겨두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3. 자연과 공동체는 소비를 줄인다. 마지막 포인트는 소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도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북 시골 마을로 귀촌한 60세 공무원 부부는 주말마다 이웃과 김장을 하고 함께 산에 다니며 돈 안 드는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로컬 공동체는 혼자 사는 외로움도 덜고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자에게 공동체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있는 삶은 소비 없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전문가가 정리한 월 200만 원 은퇴 라이프의 3가지 실행 전략. 1. 지출 구조 다이어트. 꼭 필요한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시에서 원룸 생활을 고민할 바엔 지방에서 여유로운 주택을 선택하세요. 2. 내 역할을 하나 남겨두기. 돈이 목적이 아닌 일, 텃밭 가꾸기, 자원봉사, 마을 활동. 최소한의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적정 소비 자급자족 시스템 만들기. 직접 요리, 직접 수확, 직접 만들기. 작지만 반복 가능한 자금 루틴을 가지면 소비가 줄고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이는 경제적 독립의 기반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 3.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최소 300은 있어야 된다는 말, 사실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설계했는가입니다. 오늘 소개한 3명의 은퇴자는 모두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살기. 이것은 단순히 돈이 적게 드는 삶이 아니라 의미가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퇴직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은퇴 후 얼마를 벌고 싶은가?
가 아니라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노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편히 쉬며 여행도 다니고 마음껏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꿈을 꾸며 준비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현실적인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산이 8천만 원이라면 과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부부 두 사람이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면서 맞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는 대체로 개인의 자산 크기에 달려 있지만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이 8천만 원일 때 얼마나 현실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1.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으로 시작한 첫 번째 부부의 삶. 민수 씨 60대 초반과 그의 아내인 소영 씨 60대 초반은 직장에서 35년을 일한 후 은퇴했습니다. 둘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8천만 원의 자산을 모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꿈꾸며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문제 그들은 은퇴 후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유지비, 건강보험료, 식비 등 다양한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수 씨는 예상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했고 소영 씨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려다 보니 여유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 절감 노력 이들은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외식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자주 집에서 식사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주택은 오래된 집을 유지하며 큰 리모델링 없이 작은 수리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자산 운용 그들은 8천만 원을 단순히 예금으로만 두지 않고 일부를 월배당 ETF에 투자해 꾸준한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추가적으로 얻으면서 여유를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2. 자산 8천만 원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린 두 번째 부부의 사례. 지민 씨와 윤희 씨는 또 다른 은퇴 후 부부입니다. 이들은 자산 8천만 원을 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민수 씨와는 다르게 도시에서 은퇴 후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도시 생활의 특징 대도시에서 은퇴 후 생활하는 것은 고정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첫 몇 달 동안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교통비 등 다양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높은 물가로 인해 외식 비용이 크게 들었고 이는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거비 문제 자산이 8천만 원이라면 서울에서의 주거 문제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월세 대신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결심했으며 그렇게 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절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와 소득 창출 지민 씨와 윤희 씨는 자산 8천만 원을 모두 예금으로만 두지 않고 일부를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각자의 경력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부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 세 번째 부부 자산 8천만 원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노후 생활. 진수 씨와 수연 씨는 자산이 8천만 원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노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낮은 비용의 생활 환경 구축 진수 씨와 수연 씨는 자산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운용했습니다. 하나는 자산 3천만 원을 안정적인 예금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다양한 투자처에 나누어 분배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 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서울보다 월세나 생활비가 저렴해 더욱 많은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분산 투자 이들은 5천만 원 중 일부는 주식 투자에 일부는 월배 당형 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올리며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소소한 취미활동 건강관리와 취미를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은 최소화했습니다. 운동과 취미활동을 집에서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여행은 가급적 국내 여행으로 다녀 생활비를 절감했습니다. 결론.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생활비를 절감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부부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경제적 자유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산 8천만 원을 가진 부부의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생활비의 핵심 요소. 은퇴 후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원이 끊기게 되며 기존의 월급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 건강관리비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는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여 주거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줄이고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동비, 외식, 여행, 취미생활 등은 변동성이 큰 지출 항목입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이러한 지출이 과도하게 되면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이러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여유를 즐기기 위한 비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산 운용 전략.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예금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금과 안정적인 투자. 은퇴 후의 자산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안전한 채권 등의 자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의 일부를 주식이나 월배당 ETF와 같은 투자 상품에 할당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배당 ETF 및 안정적인 수익원. 월배당 ETF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을 원할 때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비율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면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자산의 일부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 만약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여유가 있다면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매매가 아닌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 및 보험 전략.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입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은퇴 후에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요양 비용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절감 및 건강관리. 은퇴 후에 고정비를 줄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부수입 창출 및 재취업 기회.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부수입 창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및 재취업 은퇴 후 자산이 부족하거나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그동안 쌓은 경력을 활용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임시직 일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기술이나 경영 경험을 살려 컨설팅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및 콘텐츠 창작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마켓 등을 활용한 부수입 창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직접 만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노후 준비의 핵심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산 8천만 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1년 단위로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시 자산 배분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를 면밀히 계획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되 일부는 주식이나 월배 당형 ETF 등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부수입을 창출할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자산 운용과 관리가 필수적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 밀려오곤 해요.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죠. 58세 퇴직 후 매달 500만 원 벌어? 비결은 이것 하나. 라는 제목을 보고 정말 그런 게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사례와 주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은퇴 후에도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미리 계획해두면 단순히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결은 이것 하나라고 하면 사실 그 한 가지는 바로 꾸준한 자기계발과 계획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어떤 돌파구가 있었던 분들은 모두 평생 학습의 자세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사례 1 전직 은행원의 제도약 이야기. 우리 옆집에 살던 김모 씨는 58세에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평생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던 만큼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은 많았죠. 그런데 퇴직 후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소액 투자와 금융 상담을 병행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갔어요. 초반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미지근했지만 차츰 입소문을 타면서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김모 씨의 비결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새로운 분야로 연결시킨 데 있었어요. 퇴직 후에도 나는 내 전문성을 믿는다라는 자신감이 그를 이끌어준 거죠. 사례 2 공무원에서 창업가로 변신한 이야기. 다음은 박모 씨의 이야기예요. 박모 씨는 60세의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한 후 은퇴했는데 안정적인 연금 외에도 뭔가 더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랜 취미였던 요리를 사업으로 연결해 보기로 결심했죠. 작은 분식점을 시작으로 점차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맛집으로 성장시키면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월 수입을 창출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요리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도 있었지만 매일 손님과 소통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고 지금은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박모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와 함께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례는 정말 많아요. 사례 3. 교직에서 얻은 경험을 살린 프리랜서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이모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모 씨는 59세에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는데 평생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운영, 학부모 상담, 교육 정책에 관한 깊은 이해를 살려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마련한 거예요. 은퇴하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죠.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위한 팁?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이나 예금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정리해보면 자신의 전문성을 파악하라. 퇴직 전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금융, 교육, 요리,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온라인 강의, 독서, 세미나 등을 통해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익힌다면 은퇴 후에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답니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라.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소규모 프로젝트나 사이드 비즈니스를 통해 시장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쌓아 나가면 어느 순간 큰 수입으로 이어질 거예요. 네트워크를 유지하라.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큰 자산입니다. 은퇴 후에도 동료, 친구, 후배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협업할 기회를 찾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결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퇴직 후 정체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걱정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58세 퇴직 후 매달 500만 원 벌어? 비결은 이것 하나. 라는 제목이 단순한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증명된 현실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지만 각자의 강점과 상황에 맞춰 도전한다면 충분히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요. 김모 씨, 박모 씨, 이모 씨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삼아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자신만의 은퇴 후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와 도전이 내일의 큰 기회로 이어질 거예요. 함께 힘내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해 봅시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셈이죠.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사실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58세 퇴직 후 매달 500만 원 벌어? 비결은 이것 하나. 라는 제목처럼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라 이는 현실에서 검증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예요. 이제 그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1. 자기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기. 은퇴 전에 쌓은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큰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금융 분야에서 일해온 분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자문이나 금융 컨설팅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은퇴 후 안정적인 월 수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 퇴직 후 첫걸음은 작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취미 생활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다음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3.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등장합니다. 은퇴 후에도 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의 자세가 필수적이에요. 온라인 강의, 독서,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4. 인간관계와 네트워크의 힘. 평생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는 은퇴 후에도 큰 힘이 됩니다. 동료, 친구, 후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맥은 단순한 관계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5. 마음가짐의 전환. 도전은 기회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으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은퇴 후에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도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확실성에 좌절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으며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요. 6.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금융 투자 및 컨설팅. 전직 은행원이나 금융 전문가라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관련 강의를 열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창업 및 프랜차이즈 공무원이나 교직에서 오랜 기간 일한 후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면 소규모 식당을 창업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죠. 프리랜서 컨설팅. 특정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때 큰 경쟁력이 됩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강연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요. 결론. 은퇴 후의 삶, 다시 태어나는 시간. 은퇴 후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58세 퇴직 후 매달 500만 원 벌어? 비결은 이것 하나. 라는 제목 속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또 다른 챕터를 여는 용기와 도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가 있듯이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쌓은 자산과 인연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은퇴를 단순히 마무리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의 출발점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